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13명 발생함에 따라 115일 만에 처음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러시아 선박 선원들이 무더기로 확진이 됐고 이라크 근로자들도 확진 사례가 잇따름에 따라 해외 유입이 86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소식은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어제 방역당국이 러시아 선원과 또 이라크에서 귀국한 건설 노동자들의 검사 결과가 집계가 되면 아무래도 확진자가 1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역시 오늘 세 자릿수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에서는 일시적으로 늘어난 수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늘어난 숫자로 인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했다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우선 러시아 선박에서 확진자가 한 30명 이상 늘고, 그다음에 이라크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유증상자가 출발 전에도 80명이 넘었었기 때문에 100명이 넘을 거라고 이제 미리 예상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하게 일부분에 이제 부분적으로 한시적으로 들어오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확진자 수가 계속 늘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하지만 러시아 선박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선박에 대한 검사는 계속 할 경우고, 러시아나 이런 경우에 확진자가 많은 나라에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늘 수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가끔씩은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올 확률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러시아 체류 교민들도 오늘 오전에 도착을 해서 이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 텐데요.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급증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시나요? 우선 러시아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처럼 지금 확진자가 거의 100만 명을 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분명히 이제 확진자가 늘 수 있고요. 세계적인 이런 유행 시기가 안정이 돼야지만 우리나라도 같이 안정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아마 연말까지 백신이 제공되기 전까지는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라크에서 귀국한 근로자 또 러시아 교민들은 통제권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러시아 선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 선원들이 무더기 확진된 데 이어서 배에 올랐던 국내 업체 직원들도 감염이 추가로 확인이 됐는데요. 러시아 선박을 통한 국내 감염이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일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러시아 선박에 대해서 초기에 승선 검역을 했을 때는 없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근로자께서 거기서 승선 올라가서 일을 하고 나서 지금 23일 날 진단이 되셨죠. 그러면서 다시 그 러시아 선박에 있는 선원들을 검사를 했더니 32명이 지금 확진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우리 근로자께서 7월 8일과 7월 20일간 이분 말고도 5명이 확진이 되셨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부산의 영도와 해운대에 이를 거주자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가족이라든지 지역사회 전파를 했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사회 감염자가 나올 확률이 있고, 이러한 경우가 러시아 선박이나 일부 선박에서 승선 검역에서 우리가 정확히 걸러내지 못한다면은 반복적으로 생길 수 있는 그런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승선 검역을 하더라도 정확히 PCR 검사 음성까지 확인을 하는 좀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새로 들어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소식 조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추가된 신규 확진자 수는 113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113명 중에 국내 감염이 27명이고요. 해외 유입이 86명입니다. 서울이 11명, 경기 11명, 부산에서 5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해외 유입 86명 가운데 이라크에서 귀국한 건설 근로자가 36명, 또 러시아 선원이 32명입니다. 또 추가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누적 사망자 수는 298명입니다. 또 어제 하루 49명이 추가 격리 해제되면서 완치자는 총 12,866명입니다. 네, 대담을 이어가자면 이 지역 감염 또한 다시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정부 서울청사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정부 서울청사가 국가 안전에 미치는 중요도가 최고 수준인 가인 만큼 아무래도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좀 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보안이 중요한 곳이고 또 거기를 거쳐서 많이 생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또 그분들이 지역사회로 또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 이전에 세종청사처럼 좀 그런 면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할 위험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확진자가 근무하는 3층이 기자실과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곳이라고 해요. 아무래도 엘리베이터 혹은 복도를 통한 감염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는 시점인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모여 있고 예. 특히 뭐 기자실 브리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밀집도가 높게 많이 예. 모여 있죠. 그리고 시간도 뭐 한두 시간 이상 장시간 있을 수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엘리베이터라든지 복도를 통해서 본인도 모르게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지금 검사가 필요하고 또 그분들이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분명히 가족 감염이나 다른 지역사회 감염도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확진자를 빨리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어제부터 교회 소모임과 또 행사 금지 조치가 해제된 후 첫 주말을 맞았습니다. 아무래도 교회에서는 방역 수칙에 좀 철저하게 수칙을 세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소규모 모임을 이제 다시 조금 제외를 해주시는데 교회라는 곳이 방역을 잘하게 되면 뭐 수천 명이 있어도 한 명도 감염자가 안 나오지만 소모임 같은 경우는 몇 분만 조금 소홀히 하게 되면 또 집단 감염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역 수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다시 소규모 모임을 재개를 했으니까 조금 더 철저히 해주셔야 앞으로 이제 교회 이런 모임이나 이런 것이 조금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모임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마스크 착용이나 그리고 이제 다과 같은 걸 좀 자주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을 조금 더 우리가 자제를 하고 철저하게 방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에 서울시가 이제 자치구와 합동으로 이런 교회에 대해서 특별 점검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교회발 집단 감염을 미리 차단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아무래도 좀 그런 수칙을 마련을 해주시게 되면 그리고 일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고발 조치나 그런 것도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어떤 그 자각을 하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점검을 할 때만 우리가 이제 또 조심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교회가 소모임을 상당 기간 좀 하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소모임을 할 땐 조금 더 철저하게 방역을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포천 군부대 관련 확진자도 늘고 있습니다. 앞서 확진자가 나온 같은 교회 종교 행사에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이 교회 역시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해요. 네, 군대에서도 교회 모임이 있었고 그 교회 모임 중에서도 이제 뭐 찬송가를 부른다든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예배를 보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교회 모임은 군대나 일반 사회생활 할 때 똑같은 그런 어떤 방역 수칙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또 알 수 있었고 군대 같은 경우는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고 한번 이렇게 전염이 되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을 또 기회를 삼아서 어떤 방역에 대한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광주 상황도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감염 경로가 불분명했던 광주 191번째 확진원의 이제 감염원이 확인이 됐다고요. 원래 이제 잘 몰랐어요. 이분이 이제 N95 마스크도 쓰고 있었고 또 그 감염자와는 동선이 겹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능동 감시로만 있었는데 이분을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이틀 전 정도만 이렇게 확인을 해보다 보니까 찾지를 못했는데 이분이 감염시킨 경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분이 어디서 감염된지를 보기 위해서는 잠복기를 고려해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앞에 먼 기간을 찾아봤더니 이분과 상담을 한 그 이제 할머니와 손녀가 있었던 거죠. 손녀와 상담을 하면서 아마 감염이 됐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치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비말 감염이나 그런 게 조금 잘 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방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분처럼 어떤 잠복기를 고려해서 좀 넓은 기간 동안에 찾는 것이 이분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가 조금 더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경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광주에서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가 3명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들을 통해서 조용한 전파가 계속돼 우려가 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본인도 모르게 감염이 됐고 어디서 감염된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 지금 감염 경로를 모르는 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넓은 기간에 대해서 한번 좀 찾아보시면 조금 더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미 이제 기간이 일정 기간 지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도 감염된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지금 같은 시기에는 나도 잠재적인 감염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스크 착용을 좀 잘해 주셔야 되는데 보면 항상 엘리베이터에서 가장 마스크를 조금 소홀히 하는 경우가 제가 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뭐 식당에서도 그렇고 가정 주택이나 이렇게 아파트 같은 데서도 엘리베이터를 타실 때 사람이 없으면 마스크를 안 쓰는 경우를 제가 좀 봤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조금 감염의 위험이 높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마스크 착용은 예. 공공시설 이용할 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광주에서 동선을 이제 실명으로 처리하지 않아서 불만이 폭주했다고 합니다. 네. 가게 명을 공개하지 않은 건데 이 같은 동선 공개를 어느 정도로 하는 게 가장 현명할 네, 걸까요? 좀 어려운 문제인 네. 것 같아요. 그 가게 이름을 다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가게가 굉장히 어려움에 촉하고요. 그렇지만 또 상호명을 얘기를 안 하게 되면 거기를 지나갔거나 접촉을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저는 그 거리명 정도는 알려주시고 무슨 식당은 이렇게 명시를 안 하시더라도 네, 그 정도를 해주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기를 거쳐간 분도 어느 정도 추측을 하실 수 있을 거고 또 아주 정확한 상호명을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식당 같은 경우도 조금 피해가 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 관계자가 이 코로나19 피해가 큰 일부 국가의 항체 양성률이 5에서 10%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사실 집단 면역 효과가 있으려면 50에서 60%가 그렇죠. 있어야 네. 한다고 알려졌는데 네. 이렇게 피해가 큰 국가에서도 항체 양성률이 5에서 10% 정도이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병을 알아서는 집단 면역을 할 수 없다는 말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인 감염병이 창궐할 때는 우리가 어떤 병을 알아서 집단 면역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너무 많은 사망자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백신을 통한 면역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백신이 최대한 빨리 개발이 돼야 되고요. 지금 언론을 통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백신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세 자릿수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에서는 늘어난 숫자로 인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했다는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당부를 했는데요. 네, 오늘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소식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